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코스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특이사항들 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단기간적으로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와 다르게 밀리면서 지금은 캔들이 기준선도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러한 위치들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을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카운팅을 더 추가해서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W, X, Y로 이루어지는 한 세트 끝이 나고 다시 한 번 더 X 있고 그리고 나서 X 있고 A, B, C로 이루어지는 하락이 남았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C에 대해서 1과 2로 보고 3에 대한 1, 2, 3에 3에 대한 1, 2, 3, 4, 5로 이루어지는 3에 3이 있고 4가 있고 5로 있으면서 C에 3이 완료가 되고 4가 있고 5로 이루어지는 파동 이후에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다가 기존에 왔었던 것처럼 WXY, XZ로 이루어지는 파동이 있고 나서부터 상승으로 가는 기대를 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봐왔었던 파동 카운팅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시장의 방향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파동 카운팅이 이제 요 내용이 아닌가 싶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은 좀 주관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채널에서는 캔들들이 기준선과 구름들 밑에 있을 때에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인 매매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에 다르게 조금 더 상승으로 본다면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면서 5월 12일에 있었던 그와는 다르게 5월 12일에 있었던 2546.8포인트가 C라면 이제는 상승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A와 B와 C로 이루어지는 A가 있고 A, B, C로 이루어지는 B가 있고 C가 1, 2, 3, 4, 5로 이루어지는 5개로 쪼개지는 파동 카운팅으로 해서 C가 있고 나서 상승으로 보고 물론 이 또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단계에 대한 커다란 A여서 B가 있고 C로 흘러가는 뭔가의 움직임 또한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 이후에 흘러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에 대한 배팅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46.8포인트가 만약에 정말로 C고 이제는 조금 더 충격 파동에 대한 기대를 한다면 5월 18일에 있었던 2644.13포인트를 1로 보고 5월 19일 날 있었던 2568.54포인트를 2로 보고 나서 이제는 좀 3에 대한 기대를 걸어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1파에 대한 고점보다도 지수가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어서 이것을 3과 4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는 3에 대한 1과 2와 3과 4와 5로 이루어서 5개로 쪼개지는 3이 있고 4가 있고 5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충격 파동을 가지고서 기대를 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장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희망적인 내용들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3에 대한 1과 2와 3으로 본다면 5월 23일에 있었던 고점 2653.87포인트보다도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조금 더 희망적인 내용들을 가지고도 시장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상승하지 않고 하락한다면 이것을 1과 2와 3에 대한 1과 2와 3으로 보고 있었던 시나리오에서 3에 대한 1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었던 5월 19일의 저점 2568.54포인트보다도 지수가 밀린다면 이것을 3에 대한 1이 있고 3에 대한 2가 1파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면서 이러한 카운팅들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의 지수의 움직임들을 보고서 이것을 좀 더 상승으로 볼 것인가 하락으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려들었던 것처럼 이것을 상승으로 본다면 혹은 하락으로 본다면에 대한 관점들을 가지고서 코스피 두 가지의 관점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보다는 또 다른 좀 파동 카운팅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동 카운팅 또한 이러한 카운팅입니다.
기존처럼 A, B, C로 이루어지는 A가 끝이 있고 A, B, C로 이루어지는 B가 있고 나서 마찬가지로 C가 진행 중인데 이것을 가지고 1과 2로 보고 나서 이것을 3에 대한 1, 2, 3, 4, 5로 해서 3이 있고 지금 구간이 C에 대한 4고 더 밀리면서 5월 12일에 있었던 2546.8포인트보다도 밀리는 5가 있으면서 C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충격파동으로 보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세 가지의 관점들로 보았을 때 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있을 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들에 있는데 강한 하락으로 보는 1번 시나리오로 보나 아니면 상승으로 보는 2번 시나리오로 보나 아니면 약간의 하락으로 보는 3번 시나리오로 보나 이 이후로 한 2주간 있을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은 코스피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만약 이 세 번째 시나리오와 같이 조금 더 2546.8포인트보다 밀리는 10파가 남았다면 이 또한 좀 이 4에 대한 구간 동안에 어느 정도 코스피가 횡보를 하면서 이탈을 하는 움직임들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목표치를 좀 짧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 않고 상승으로 간다면 한 단계를 돌파할 때마다 조금씩 적극적인 매수들을 하면서 주식에 대한 비중들을 늘려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이 3번 시나리오가 조금 더 무게를 실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채로 하락을 대비하고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방향성에 대해서 유심히 보시면서 조금은 대응을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